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창원시는 올 한해 창원시정을 빛낸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제7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끝으로 2017년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창원시를 상대로 수년간 누락된 산재 고용보험 미납보험료를 징수하고 나섰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의 학생중심 교육과정 배움 중심 수업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7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 창원시는 창원시정을 빛낸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청렴의 창원시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전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7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창원시는 올해 시정을 빛낸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시는 이번 2017년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고 청렴 1번지의 미상을 재확인한 한 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올해는 관광도시 창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창원 K-팝 월드 페스티벌의 연이은 성공과 함께 K-팝 공연과 전시, 체험, 숙박 등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복합문화공간 창원 SM타운 조성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1년 앞뒀던 지난 8월 29일 2018 창원 방문회를 선포하고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와 강력시 승격에도 계속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LG전자 가전사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창원 R&D센터가 지난 10월 문을 열면서 첨단산업도시 창원으로도 한 발 내딛었습니다. 또한 안상수 창원시장의 지난 3년간의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7%가 만족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그 외에도 계속해 추진하고 있는 창원광역시 승격 문제와 창원형 실리콘밸리 조성사업 시작도 10대 뉴스로 꼽았습니다. 2017년 한 해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다양한 행사도 개최됐다고 평가됩니다. 50개국에서 3,500여 명의 한민족 경제인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 제16차 세계 한상대회 역시 창원시의 도시 품격을 높였습니다. 또한 창원시가 10월 18일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난 때를 시 기념일로 지정하고 올해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역사적인 의미도 담았습니다. 여기에다 민주성지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사업 추진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 마산하포구 구산면 일대에 구산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해 사계절 365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 테마파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2017년이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해였다면 2018년은 도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민생을 살펴 더 강하고 성숙한 큰 창원 시대를 열어가는 데 주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시의회가 제7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끝으로 2017년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의 5분 발언과 추경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이 처리됐으며 이 다가오는 2018년에도 창원의 도약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창원시의회. 시의원들의 5분 발언이 한창입니다. 5명의 의원들은 영유아수 감소 문제와 강려천 생태하천 사업, 빈집 해결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제각기 의정활동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상인 시의원은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최고 권위의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의원 중 유일하게 9년 연속 수상자로 선정돼 시의회를 빛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전국에 있는 선출직에 대한 공약의 부분을 실시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국 기초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9년 연속으로 수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많은 우리 공무원들, 지역민들이 좋은 안들을 내주시고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해주셔서
영광스럽게 수상을 했고 5분 발언에 이어 의회는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개정 조례안과 농촌 융복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또 2017년 마지막 추경안도 별다른 반대나 토론 과정 없이 무난히 통과하면서 올해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열린 폐회연회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등 집행부와 시의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 시장은 올 한해 의정 활동으로 고생한 시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상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올 한해 시의회가 끌어온 발자취와 성과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변화와 함께 보람도 있었던 한 해가 저물고 무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8년은 더 강하고 성숙한 큰 창원시의 전개와 함께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올 한해도 숨가쁘게 달려온 창원시의회. 다가오는 2018년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와 창원 방문회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창원시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는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가 수년 동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재 고용보험을 누락시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창원시를 상대로 미납보험료를 징수하고 나섰습니다. 금액만 3천여만 원은 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2010년부터 올해 여름까지 대학생 1,800여 명을 위험한 근로 현장 등에 보내면서 산재 고용보험 가입을 누락시켰던 창원시. 보도가 나가자 관리감독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창원시를 대상으로 미납보험료 징수에 나섰습니다. 산재 고용보험 당연 적용 여부에 대해서 창원시 사업체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분은 창원 고용노동부 지청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관련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7년,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빼면 2014년부터가 미납보험료 징수 대상입니다. 이 기간 예상되는 미납보험료는 최소 3천여만 원. 산재보험료와 달리 고용보험료는 학생과 반반씩 내야 하는 원칙상 창원시가 이미 근무가 끝난 학생들의 고용보험료까지 부담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근무했던 사업장별로 보험 요율이 적용된다면 창원시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에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의논을 지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금액을 지금 얼마 될지도 몰라서 지금 산출하고 있거든요. 근로복지공단은 미납보험료 납부가 끝나는 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창원시에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자체가 관련 법 위반으로 정부 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배움 중심 수업, 과정 중심 수시평가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초등 교육과정 수업평가 운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학생 4.43점, 교사 4.25점, 학부모 4.16점 등 높은 점수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학생 만족도는 학년이 낮을수록 높고 군보다는 시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번 조사는 조사 전문기관 다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도내 초교 4학년에서 6학년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웹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됐습니다. 이상근 통영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고성군청에서 2018 지방선거 고성군수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회장은 살기 좋은 고성, 역동적인 고성을 만들겠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고성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화합과 통합으로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고성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와 2015년 12.8 재선거에서의 낭만은 자신에게 보약이 됐고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인생은 3세판이란 말이 있듯이 3세판 정신으로 고성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이란 포부를 밝혔으며 국민들과 함께 희망의 고성, 행복한 고성, 역동적인 고성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12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2017년 경상남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지난 18일 경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올 한 해 경남의 자원봉사 진흥에 헌신해온 개인과 단체 총 140명에게 국무총리 표창과 경상남도 자원봉사상,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으며 이날 한경호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시대를 여는 데 자원봉사가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의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지속가능한 미래, 행복한 공동체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자 나눔과 봉사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범도민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마산소방서는 최근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와 관련해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위해 지구별 통로 식별번호 표시를 추진합니다. 지구별 통로 식별번호란 각종 재난 발생 시 전통시장은 위치 파악에 애로사항이 있어 신속 정확한 현장 신고를 위한 식별 표시로 마산 어시장대 14개 지구별 통로 식별 표시를 시작으로 점차 대상을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구청과 시청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시책 홍보 및 신규 통로 식별 번호 설치 및 지도 제작을 할 계획이며 합동 소방훈련도 지속해서 병행할 방침으로 이번 통로 식별 번호 표시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19일) 오전 9시 55분쯤 거제시 주상복합 시충건물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등 21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신축 건물 8층과 9층 사이 외벽에서 용접 공사를 하던 중 불씨가 떨어져 1층에 있던 자재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결정이 내년 1월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학산업단지 계획심의회가 다음 주에 현장 실사와 함께 지역 환경단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종합검토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의 최종 결정은 빨라도 내년 1월 하순쯤 조건부로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형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날 토론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대응 등을 주제로 인구 절벽에 대비한 살기 좋은 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합니다. 2017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평가에서 고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 가족들의 삶의 질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영시 산양도서관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겨울방학을 맞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재난에서 살아남기란 주제로 소방관과 함께하는 안전한 겨울나기, 안전 가이드북 만들기 등으로 진행되며 참여 접수는 19일부터 통영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한 행사를 운영합니다. 다목적 강당에서는 23일부터 25일까지 니코 산타 비행단의 모험이란 영화를 상영하고 23일부터 24일까지 생활과학 교실에서는 광섬유 산타트리 만들기 체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창원과학체험관은 25일은 정상 운영하고 26일 화요일에는 휴관합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산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9일 지역복지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반액가게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가입한 반액가게는 봉화정과 성안식당으로 반액 냉장고에 넣을 반찬과 국을 주기적으로 제공키로 했습니다. 고성군은 18일부터 내년도 2월 2일까지 군청 남별관 지하 1층 상황실에서 2018년 합동설계반을 운영합니다. 합동설계단은 2018년도에 시행 예정인 마을 안길 정비, 소하천 정비 등 주민 수건 사업과 소규모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를 시행해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통영시 지방세 연구 모임 통영만세가 지방세 분야 제도 개선, 신세원 발굴 등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영만세는 올해 지방세 제도 개선 분야에서 6건이 경남도 과제로 채택되고 지방재정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업무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우수형 열린 어린이집에 거제시 상문동 소재 나다나일 어린이집이 선정됐습니다. 나다나일 어린이집은 평소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사랑과 나눔, 동행을 주제로 지역사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산소방서는 18일 삼성전자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기부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열을 추적 탐지해 화면으로 한눈에 보여주는 장치로 마산소방서는 소방관의 눈이 돼줄 카메라 8대를 기부받아 119 안전센터 등에 배부해 화재 현장에서 유용하게 쓸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2017년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우수기관에 선정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고성군은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차단을 위해 검경 합동 집중 장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영시 지역아동센터 6개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2017년 우수지역 아동센터의 최우수 및 우수센터로 선정됐습니다. 통영시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영어, 중국어 원어민 강사 파견, 아동복지교사 파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해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제시는 19일 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평가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거제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발굴 개선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11가지를 선정했으며 올해 최우수상은 농업정책과 최문환 담당주사가 수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